이후에 가시면 사실 대기업 나와서 가도 내가 크게 손해보고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은 회사가 너에 대한 기대감이 또 되게 크단 말이야. 맞아, 아, 맞아. 우리가 맞아. 있어. 대기업에서, 있어. 대기업에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제가 일을 존나게 잘하겠지. 우리의 이 시궁창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겠지. 존나 다 너를 바라보고 있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아,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되게 싫어할 텐데. 네. 스타트업 이직 시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도 미리 짚어보자. 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응. 첫 번째는 본인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되고, 둘째는 소크라테스 본인이, 같은 소리. 진짜 너 자신을 알라. 중요하고, 존나, 야, 둘, 중요한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무튼, 그래? 쏘리. 하여튼 뭐, 둘째는 회사를 알아야 되고, 셋째는 내가 그 회사에 가서 풀어야 문제를 알아야 되고, 넷째는 내가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 하여튼 일단 아, 이렇게 던지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알라가 뭐냐면,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나는 그러니까 내 성향과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환경과 일치하는가? 내가 그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가? 드라이브 할 수 있는가? 내가 거기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스타트업 아까 얘기했듯이, 앨리스가 얘기했듯이 뭐 매니저도 없고, 프로세스도 없고, 그냥 진짜 너한테 일이 주어지면 너는 그냥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너가 뭐 인터넷 찾아보든 아니면 너가 가설을 세워서 해보든 뭔가 일단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너랑 안 맞아. 너는 되게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너의 성향상 맞아. 그러면 거기 가면 진짜 복장 터지는 거지. 미치는 거야. 음, 그리고, 음, 둘째는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 리스펙트가 되게 중요해. 근데 그 리스펙트는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냐, 내가 돈을 얼마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음. 하면은 스타트업을 가면 되게 불행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뭐 닌자밴 다녀요 이러면 닌자밴 뭐예요? 닌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돈도 나는 그만큼 못 벌고. 너 그러니까 돈 뭐 깎고 만족도가 갔어? 떨어. 누가 깎았지? 당연히 깎았지. 많이 나도 깎았지. 깎고 어, 갔는데. 나도 많이 많이 깎고 깎.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가면 이렇습니다. 돈 깎아야 됩니다. 네. 너도 깎고 갔구나. 대부분이, 얼마나 깎았어? 한 30% 깎았어. 30%? 30%, 40%? 그 정도 깎았지. 나도 그 정도 싱가포르 깎고 기준으로. 갔어. 어.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깎고 갔는데, 유감인 거는, 그렇게 깎고 가도 내가 제일 고연봉자야. 그러면은, 맞아. 그러면은 회사가 너에 대한 기대감이 또 되게 크단 말이야. 맞아, 아, 맞아. 우리가 맞아. 있어, 있어. 대기업에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제가 일을 존나게 잘하겠지. 우리의 이 시궁창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겠지. 존나 다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너 아까 3개월 막 그렇게 막, 매니저한테 까이고 막 그랬어. 막, 아, 이거 킬이거든, 이거. 멘탈이 진짜 버티시는 분은 존경합니다. 진짜 제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음, 뭐, 인생의 방향성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있고 갔으면 그치, 훨씬 그치. 좋겠다. 그치, 그치, 그치. 그런 거지. 뭔가,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나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뭐 30대 되면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뭐 언제는 뭐 집을 사고 뭐 알콩달콩 가정을 꾸릴 거야. 라는 분들은 스타트업의 커리어를 초이스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큰 리스크 팩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떻게 음, 보면 그것보다 나는 뭐 새로운 거 해보는 거 좋아하고 뭐 남들이랑 다른 길 해보는 거 좋아한다? 그런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에 가면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물론 뭐 이건 비단 스타트업에 가는지 만지를 결정하는 것 이를 넘어서 그냥 다 중요한 것 같아. 음. 음. 너는 그러면 갔을 때 너의 방향성은 클리어했어? 나는 클리어했지. 나는
일단은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인생 돌아봤을 때, 아, 이거 해봤어야 되는데, 는 절대 생각하지 말자. 근데 음,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커머스를 봤을 때 그 느꼈던 그 excitement, 그걸 포기를 하면 나는 죽을 때 엄청 후회가 될 것 같았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이유가 가장 크지. 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요소가 컴퍼니 스테이지랑 시리즈 A, 시리즈 B 단계별 특성이라 그랬는데 나 이거 되게 좋은 게 나 어. 솔직히 부끄럽지만 나 스타트업 되게 좋아했는데도 나 정말 스타트업 가기 전까지 시리즈 A와 B와 C의 차이점을 몰랐어.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 잠깐 여기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리즈 그 펀딩을 받는 스테이지. 음, 음, 그러니까 음. 스타트업이 자기가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끼리 그치. 내가 이거를 만들겠다고 모였으니까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단계가 있대요. 시드 단계 A, B, 시리즈 B, A, B, C 뭐 음, 음, 이렇게 쭉 음,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그 스타트업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돈과 그리고 그 회사가 받게 되는 밸류에이션이 좀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단계별로 펀딩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갑자기 존댓말 나오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Series A, B, C는 그냥 이게 뭐 Series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이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처음에 받은 펀딩이 이제 Series A였어. 그러니까 미국의 음,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처음 받은 펀딩을 그 지칭을 할 때 그러면 야 이거를 A 시리즈라고 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치면 뭐 가종 뭐 이런 게 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 가장 어, 처음 받은 투자이기 때문에 Series A고 이제 그 다음에 받은 건 그냥 B, C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Series A라고 하는 이제 라운드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제 각이 나온 거지. 아, 이 정도 되는 회사들은 이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이만큼 클 수 있더라. 라는 이제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 Series A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요새 같은 단계는 Series A 전에 Seed라는 단계가 또 생겼어. 음, 그러니까 Series A가 예전에는 가장 첫 기관 투자였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뭐 엑셀러레이터나 뭐 얼리 스테이지를 주로 투자하는 VC들이나 그런 데가 계속 이제 사업의 초기야 더 앞단계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Seed 라운드가 이제 새로 생겨난 거지. 그래서 이제 진짜 크게 보면 Seed, 뭐 Series A, Series B, Series B, C 점점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컬리 같은 경우는 뭐 Series E인가 Series F인가 했고. 음, 음. 음. 그러면은 시리즈 A나 B에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Series A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나온 룰은 뭐냐면, 한 도메스틱 마켓에 있어서, 한 그 마켓 도메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사업 가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 가설은 다른 말로 풀면, 지금 이 시장에 고객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팔면 고객들이 매우 좋아할 것이다. 왜냐면 그 솔루션이 기존의 솔루션보다 10배 이상의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객 수나 아니면 리텐션이나 이런 게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프로덕트 마켓 핏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가 주로 시리즈 A를 받지. 그 다음에 이제 음,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Series BC에는 뭐 우리가 새로 신사업을 한다. 뭐 매출원을 뭐 추가 매출을 확보한다.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확장한다. Geography expansion. 이럴 때 이제 Series B나 C를 받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제 닌자벤 같은 음, 경우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한 거지. 오퍼레이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잘 쓰더라. 그 셀러들이 좋아하더라. 온라인 셀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보자 해서 이제 Series B 펀딩을 받은 시점이 이제 내가 조인한 시점인 거지. 음. 응, 그러면 여기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 중에서 단계별 특성을 말을 했으니까 응, 이거를 조금 특성을 말해줄 수 있어? 어느 단계에 조인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거에 응. 대해서? 그러니까 Series A 단계 전이나 아니면 그때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기 위한 과정 안에 있는 것 아직도. 그래서 어, 되게
그 프로덕트의 방향성이 되게 불분명해. 그러니까 훨씬 더 uncertain한 거지. 그러니까 앞단으로 갈수록 훨씬 더 불확실성이 많은 거야. 내가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내가 잘 모르겠는 게 많은 거고 뒷단으로 갈수록 Series B나 그 이후에 갈수록 내가 어떤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데다가 잘 어떻게 보면 그 현지화해서 임플리멘트를 할 수 있는가가 더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펀딩 투자 액수도 좀 다르지. Series A 같은 경우는 뭐 한 우리나라로 치면 뭐 10억에서 20억 내외, 뭐 30억 많으면 30억까지 그 정도라고 보면은 뭐 Series B는 뭐 한 50억에서 뭐 많은 뭐 100억, 뭐 몇백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과를 더 많이 낸 회사가 Series B니까 B 이후 B까지 받은 회사니까 거기서는 펀딩 라운드도 크고 훨씬 더 회사가 그 롱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Series A는 한 개인적으로 보면 좀 50-50인 것 같아. 어. 음, 그래서 Series A를 받으신 스타트업에 다니신 앨리스님의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직 시리즈 A를 못 받았거든요. 내가 아, 들어갔을 그랬니? 때, 아, 그래. 아, 내가 시드를 들어갔을 때, 받았구나. 시드를 받았었어. 아, 그랬구나. 내가 이거를 알고 있었다면, 근데 그래도 난 같은 결정을 했었을 거야. 근데, 나 너무 몰랐고, 그니까 나는 A 전에 있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장단이 있어. 그니까 만약에 그니까 내 마음 상태가 내가 정말 안정적인 회사에서 내가 이거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다녔다면, 이런 A 전의 회사를 추천을 안 할 거야. 왜냐면 직장으로서의 형태가 아직 안 갖춰졌을 맞아. 수가 맞아, 있거든. 맞아. 그치. 어, 근데, 근데 시리즈 A 전에 들어가는 거의 매력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시리즈 A 이전에 들어가는 회사를 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어, 되게 그 IT 회사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잖아. 들어가면 테크놀로지가 있을 거고, 막 이렇게 뭐 디벨로퍼들이 우리 회사의 절반이 디벨로퍼고 막 되게 그런 멋있는 얘기들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매뉴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깨달을 거야. 다만 시리즈 A 이전에 들어가면, 존버의 그런, 존버에 대한 컬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치. 정말 유명해진 회사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휴먼 인력을 갈아 넣는 단계에서 버텨내서 그렇게 성장하는구나라는 인간에 대한 존경성과 존엄성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와우. 어, 재밌어. 근데 두 번째는 fake it till make it 정신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 음, 정말 시리즈 A 이전의 회사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얘네들은 정말 드림을 파는 상태거든. 그치. 파운더의 드림이 가장 큰 상태고 그 맞아. 드림에 이끌려온 애들이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 실리콘밸리 가라지에서 막 창고에서 만들어지는 그 로우한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시리즈 A 이전에 가야 돼. 다만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운더랑 나랑 맞아야 돼. 왜냐면 맞아. 지금 있는 건 사람밖에 없거든. 근데 이 그치, 사람마저 그치, 그치. 별로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프로세스 없어, 프로덕트 없어. 그러면은 사람이라도 괜찮아야 돼. 특히 파운더. 맞아. 그래서 파운더가 나랑 맞느냐를 잘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되게 좋은 하이 리스크 포인트다. 테이커고, 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월급에 대한 당분간 걱정이 없고, 그렇다면 시리즈 A가 맞는데, 음, 시리즈 A의 이제 단점은 정말 네가 아까 말했던 커리어 좆되는 경우가 시리즈 A는 진짜 네가 아까 말했 50-50라 했잖아. 음, 음, 음. 하이 레벨로 50-50야. 왜냐면 B만 갔어도 음, 스타트업에서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을 수가 있잖아. 쟤네 B 그치. 받았대. 그럼 다 알거든. 근데 맞아. A도 못 받은 애들은 정말 쓰러지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진짜 많아. 그러면 내 이력서에 있는 얘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약간 그런 게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것도 일단 좋지 않지? 그리고 얘네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런웨이 아까 말했는데 난 런웨이의 뜻에는 단어도 그것도 모르려고 들어갔는데 런웨이는요 뭐냐면요 이 회사가 다음 투자를 받지 않고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가예요. 왜냐면 계속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런웨이 짧은데 이제 막 내가 제일 고연봉이고 막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다 겹치게 되면 생각보다 급하게 내가 다른 잡을 찾아야 되는 막 이런 엄청난 되게 터뷸런스의 상황에 마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시리즈 A가 나는 가장 인트레스팅한 그런 스테이지인 것 같고, before 시리즈 A. 시리즈 그치. A만 해도 괜찮고, 시리즈 B 이후에 가시면 사실 대기업 나와서 가도 내가 크게 손해보고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방금 그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그래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조인할 때는 웬만하면 펀딩을 어느 정도 받은 스타트업을 가는 것을 추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음, 어, 어. 그래서 네가 현명했지. 봐봐요. 그러니까 닌자벤 있다가 잘 돼가지고 VC도 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B 이후에 가시면 좋습니다. 음, 음, What problem can I solve? 라고 네가 세 음, 번째 이직 시 음, 음, 고려해야 음, 될 음. 어떤 문제를 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명확한 상태에서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롤 체인지도 좋고 뭐 액셀러레이트 그로스도 좋고 뭐 그래서 막 동기부여 뿜뿜된 상태에서 이제 갔잖아요. 내가 갔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그냥 하면 된다라는 그 막연한 그 긍정 파지티비티 그냥 긍정 마인드 그걸 가지고 가서 완전 캐망했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가서 그 인터뷰를 보고 있는 이 롤이 내가 실제로 유의미한 경험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가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는 있다. 내가 그래도 가면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막연한 생각이라도 있는 것이 아예 그냥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보단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오늘 이거는 너랑 나랑은 나 무슨 자아 반성 시간이냐? 이거 자아 비판 시간 아니냐? 이거. 왜냐면 네가 비판 한번 말한 해주세요. 어. 그걸 내가 exactly 했거든. 야, 내가 이 스타트업 갔을 때 우리 파운더가 나한테 내 직무 나 뭐라 했는 줄 알아? 난 슈퍼스타였어, 임마. 실합니까? 슈퍼스타? 아, 와, 실화야. 미쳤네. 나한테 너가 오면 업계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대. 그게 너의 역할이래. 내가 진짜, 땀나. 덥다, 야. 그래서 그렇게 갔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기여할 수 있는가를 난 정말 모르고 갔어. 그러니까 또 헤맸지. 그치. 사경을 헤맸지. 그치. 너 얘기 좀 해줘봐. 너는 어떤 뭐, 문제를 기여할 수 있는가? 내가 사경을 헤맸던 이유는,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세일즈라는 롤에 대한 익스포저가 전혀 없고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간 것이 문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얼라이먼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를 음, 하이링한 하이링 매니저랑 뭐 그게 CEO가 될 수 있고 뭐 헤드 오브 세일즈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바랑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바랑 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회사가 초기니까 뭐 그냥 한 뭐 50% 60%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거는 내 시간을 갈아넣고 내 노력을 갈아넣어서 어느 정도 그 50%는 메이크업을 하는데 지금 막 빵 퍼센트가 돼버리면 내가 노력을 했을 때 5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퍼포먼스로 그 사람한테는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맞지. 음. 나 여기서 약간 애드하고 싶은 거는, 음, 약간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심지어 인더스트리로 그런 걸 갔을 때 또 더 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경력직이니까 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난 이걸 잘해, 이걸 못해, 이런 거에 대한 나름의 이해는 있잖아. 그래서, 나는 unstructured environment에서 뭔가를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뭐, getting things done 하는 걸 잘하니까 여기 가가지고 할 수 있을 음. 거라고 했는데, 음. 어, 이 인더스트리가, 나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인데, 모든 인더스트리에서는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해요. 창의력이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 창의력이 유난히 중요한 인더스트리가 있어. 뭐 미디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소비재라든가. 그래, 그치, 그게 중요할 수 그치, 있어. 근데 나는 나는 창의력이 어디서든 쓰일 수 있다 생각했지만 로지스틱에서는 오퍼레이션이 되게 중요했던 거야.
맞습니다. 네. 프로세스, 절차, 이 없는 절차를 어떻게 절차를 잘 만들 것인가. 절차를 크리에이트도 크리에이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리에이트는 아니란 말이지. 좀 다르지. 네. 어, 그치.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인더스트리에 내가 간다는 거를 생각을 못 했어.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음,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기 전에 그 업계든 아니면 다른 업계든 나를 잘 알고 또 오래 산업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음, 여기와 잘 맞을 것인가를 꼭 체크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 맞아.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맞아. 음. 난 심지어 체크했거든? 그럼 다들 안 맞는다 그랬는데 난 갔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말 안 듣고 곤조 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 좋은 경험이긴 했지. 뭐. 그래서 그치. 어떤 문제를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알고 가는 게 음, 중요한 게 일단 내가 그치. 그 포지션을 받은 것과는 둘째로 어쨌든 내가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일을 하려면 결국 내가 밸류를 같이 가지 못하면은 나의 포지션은 굉장히 리스키하다. 풍선 앞에 등어가 된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번째, 마지막. 네, 네. 이직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마지, 뭐가 있죠? 네. 마지막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돈이에요, 돈. 근데 그 스타트업이, 일단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처음에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이제, 우리를 하이어 할 때, 특히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초반에 들어갔을 때, 대기업만큼의 보상을 주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너도 얘기했지만, 뭐 한 연봉의 30% 정도, 40% 정도, 뭐 많으면 50% 깎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근데 그랬을 때, 음, 내 라이프스타일이 내가 만약에 나는 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쓰는 씀씀이를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써. 근데 어, 내가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아. 그럼 나는 엄청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음, 둘째는 이제 그걸로 인해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연봉 깎고 뭘 얻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왜 스타트업을 가야만 하는가, 어떤 베네피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거기서 주는 내가 돈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랑 이것도 연관이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좀 잘 알고 그 스타트업을 감으로써 얻는 것들이 내 개인적인 퍼스널한 어젠다나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본인이 그러니까 난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수성적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막 되게 그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힘들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막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런 되게 고민만 되고 이렇게 써보고 본인이 플러스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마이너스 뭐 연봉 뭐 아니면 내 커리어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써보고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뭘 얻고 뭘 잃는가가. 그래서 한번 그런 코스트나 베네피트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써보는 것을 추천을 하지. 음. 연봉을 깎고 뭘 얻는가에서 지분도 고려를 했나? 지분을 그때는 했는데, 그때 막 그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막 회사 가치가 막 2년 안에 얼마가 되면은 내가 얻는 페이아웃이 얼마고 막 이런 거 다 돌려봤는데, 솔직히 어, 진짜 나는 스탁옵션만큼 부질없는 게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옵션은 음, 그냥 good to have고, 이걸 내가 받는 컴펜세이션의 일부로 포함하면 내가 너무 불행해져. 왜냐면 막 회사가 막 잘 안 되고 힘들면은 아 이거 내가 그 스탁옵션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희생해서 이 스탁옵션 받으려고 희생했는데 뭐 내가 이 누리고자 하는 걸 100%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되게 조급함만 생기고 실제로 그 조급함이 생긴다 그래서 그게 실제 현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치.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스탁옵션 그냥 안 받는다고 해라. 그냥 캐시 컴펜세이션을 이빠이로 땡기고 나중에 너가 퍼포먼스 잘하면 음, 스탁옵션을 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돈이 없어. 보너스를 줄 돈이 음, 없기 때문에 스탁옵션을 많이 줘. 하이 퍼포먼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되게 싫어할 텐데. 네.
저는 직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직원의 입장에서. 네, 네. 아, 그래. 우리 남의 인생을 갖다가 지금 인바입을 시키는데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스타트업 대표들도 다, 남의 인생 쪽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서로 잘 그렇죠, 알고 그렇죠. 가자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 약간 여기에서 또 하나, 코스트 중에 하나 내가 생각 못한 코스트가 하나 있는데, 시간. 아, 아,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거지. 맞아. 어,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임원들은 토요일에 와가지고 미팅을 해야 돼. 음, 아예 그런, 정말 오피스에 오는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를 일해야 되는 거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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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이제 시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되게 큰 코스트였어. 가뜩이나 음, 연봉 줄었지, 들어가는 시간은 더 많아졌지.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되게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 왜냐면 나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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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면서 딴 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나를 구했던 하나는 내가 이 스타트업을 들어가면서 투잡을 뛰었다는 게 나에게 동아줄이었어. 그걸 음, 몰랐는데, 어떻게 투잡을 뛰게 됐냐면, 스타트업에 조인하기 전에 내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그, 그 P&G에 일했던 보스가 그 다른 회사로 가게 됐고, 그 회사가 이제 약간 아시아 지사를 처음으로 만드는 단계여서 그분이 이제 매니징 다이렉터로 거기 가게 됐는데, 마케팅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 나한테 계속 부탁을 했었거든. 근데 나한테 회사에 오라고, 조인을 하라고 했었는데, 나는 이 스타트업에서 내가 여기서 2 밀리언을 땡길 것이다. 나는 사고션 먹고 갔어. 20억을 땡길 테니까 내가 한 3년 안에 20억 땡긴다. 막 이러면서 내가 20억을 땡겨야 되니까 그거는 풀타임으로 갈 수는 없고요, 보스. 대신 마케팅 컨설팅을 해달래. 그래가지고 그럼 컨설팅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컨설팅만 해주고 있었어. 근데 정말 그러니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고 시리즈 A를 계속 받으려고 했지만 시리즈 A를 계속 못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트 절감의 위기에 코로나 덮치고 막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덮쳐가지고 위기가 음, 막 이렇게 비상 경영 체제로 막 이렇게 가는데 그때 그때 나는 생각을 했거든. 네가 아까 말했던 어떤 문제를 기여할 수 있는가에서 내가 이 비상경영 체제에 내가 이 비상경영 체제에 있는 회사에 기여를 할 수가 있나라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비해서보다 훨씬 덜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 이 회사에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일단은 빨리 코스트 절감하는 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치.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파운더한테 네가 나를 되게 힘들게 데려왔기 때문에 나한테 말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이 회사에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날 먼저 잘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여러 개를 말했어. 이 회사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런 다음에, 어, 예전 보스한테 가서 풀타임 잡을 주세요. 말을 했지. 그러니까, 어차피 마케팅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 있었던 거니까, 벌써 내가 풀타임 조인할 테니까 조건 이거 어때? 라고 하니까 이제 오케이가 돼가지고 거의 뭐 야, 어플라이 하나도 안 하고 바로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나는 스타트업이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스타트업은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잖아. 그럼 그치. 나는 그때 막 당장 직업 찾는 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단 말이야. 그럼 나는 커리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살면 비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맞아. 어, 그래서 그때 나는 투잡의 중요성을 좀 알았어. 항상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이라는 하이 리스크에 갈 거면, 뭐 내가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상황이 음, 그렇게 됐지만, 음, turn 음, out to be 동아줄은 투잡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치. 어, 되게 많은 걸 느꼈지. 어.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투잡이 가능했던 이유는 앨리스가 그 전 직장에서 되게 그 다른 업체에서도, 그러니까 그 전 보스도 아, 이 친구는 참 일을 잘한다라는 되게 유의미한 스킬셋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필살기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필살기를 가지고
풀타임 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회사랑 같이 투잡을 할 수 있었던 역량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투잡이 어떻게 보면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뭐랄까, 계기가 된 거? 그래서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대충 하고 맞아. 뭔가 회사 이름 믿지 말고 내가 진짜 여기서 애드 밸류 할 수 있는 게 뭔지 명확하게 가져가서 그 칼을 음, 되게 날카롭게 갈고 닦으면 언젠가 나에게 그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맞는 그런 것 같아.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2020년 시점이 스타트업을 하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어떤 관점이냐면 일단 돈이 많아요. 정부가 이렇게 스타트업에 호의적으로 정부 자금을 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제 어떤 초기 스타트업 그 심사를 갔는데 거기 다른 심사원 대표님이 됐던 그러시는 거예요. 요새 사업을 해야 된다. 재승 씨 몇 살이냐? 33입니다. 아, 무조건 사업해야 된다. 왜? 지금 스타트업 정부에서 주는 자금만 따지고 보면은 한 7년 안에 30억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그 사업만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 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면 30억을 정부에서 그냥 꽂아주는 거야. 너 사업하라고. 이건 오, 노 조크입니다. 근데 뭐 물론 그 안에 뭐 그런 다른 뭐랄까 그 조건들이 많이 있지. 뭐 페이퍼 워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 왜냐면 사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니까. 뭐 아까 LSA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은 좀 일단은 나는 괜찮다라고 보고, 뭐 앞으로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괜찮다. 그래서 동남아가 어떻게 다르냐. 동남아는 한국에 비하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어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하면 다들 하는 질문이, 야, 그 대기업이 하면 어떡할 건데? 그 네이버가 하면 어떡할 건데? 카카오가 음, 하면 어떡할 건데? 다 그런 질문인데, 이제 그 동남아에는 그런 도미넌트한 플랫폼들이 아직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어퍼튜니티가 더 많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데,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뭔가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방정식 같은 게 아직 그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맨 땅에 헤딩하는 곳들이 많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회는 많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하면은 이게 물론 그 유사한 문화권 안에 있지만 각각 나라를 보면 다 달라요. 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싱가포르 하나만 보면은 시장 자체가 작은데 이제 다른 나라로 익스펜션 할 때 싱가포르에 사던 거 그대로 해야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현지화의 요소가 또 있기 때문에 동남아는 좀 그런 챌린지가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분야. 잘 됐고 나도 몰라. 너가 얘기해줘. 아니, 뭐, 많이 보잖아. 스타트업들 요새 어, 뭐 해, 다들? 요새 그 개인적으로 되게 기회가 많은데 아직 그 명확한 플레이어가 없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실버케어 쪽. 그러니까 음, 지금 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이제 지금 완전 시작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음, 그런데 특히나 그 고령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분들이 체력이 쇠약해지시고 주변에 도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요양 간병인들과 그리고 실제 수요자들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이 지금 없어. 음, 뭐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신뢰할 만한, 믿고 맡길 만한 간병인들을 그 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꼭지고, 둘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비디오를 활용한 커머스지. 그러니까 비디오가 예전에는 뭐 그런 블랭크 TV를 위시한 그런 미디어 커머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마약 베개나 그냥 되게 클릭베이트로 이렇게 막, 오, 뭐야, 대박이다, 신기한데? 그래서 클릭해서 구매 전환율을 극대화해서 구매를 이루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좀 음, 더 인터랙티브하게 그 중국의 막 이제 또 명동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막 그 카메라 들고 막 파는 사람 있죠. 왕홍이라고 하는데, 음, 그 사람들 그런 형태 커머스가 이제 아직 한국에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뭐랄까, 판매자들이 인터랙티브하게 실제로 그 구매자들이 원하는 질문도 좀 들어보고, 뭐, 아니면은, 뭐, 실제로 막, 이것 좀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진짜 막 줌인해서 더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비디오 커머스 쪽, 라이브 비디오 커머스 쪽이 좀 각광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질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은 그게 저의 큰 꼭지고, 하나 더 추가하면 그 반려동물 시장도 클 것 같습니다. 음, 네. 내가 왜 웃었냐면, 어, 유, 그러니까 난 원래 유튜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유튜브에다가 이거를 녹화해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유튜브도 잘 보던 애가 아니야, 나는. 유튜브도 잘 안 봤었어. 음, 근데 이거 올리니까 이제 애들이 자꾸 피드백을 주니까 이제 보게 되는데, 아니, 개판이야,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직업들은 진입 장벽이 되게 낮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와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잘하기가 뭐 어렵다. 약간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유튜버가 되는 길은 진짜 사람이랑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막 이런 애들이랑 경쟁도 다 하는 거야. 비토거들이야. 무슨 막 기생충 채널도 있고 막 별게 다 어, 있더라고. 어, 아무튼 그러니까 그 개라는 것의 위대함을 내가 유튜브 하면서 느꼈다. 반려동물 시장. 그치. 걔들이 너무 귀엽지, 진짜. 개를 이길 수는 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반려동물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완전 비싼 그 프리미엄 세그먼트랑 쿠팡이나 막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완전 저렴한 세그먼트로 양분돼 있어. 근데 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부자들은 우리 애기들한테 많은 걸, 비싼 걸 먹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가서 사.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강아지가 뭐 그냥 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지. 뭔가 이 음, 친구를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거나 제일 싼 거 그냥 뭐 제일 싼 간식, 뭐 중국에서 나온 싸구려든 난 상관없어. 일단 먹고 애기가 좋아하면 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 두 개로 양분이 돼 있는데, 이게 그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은 그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거랑 음, 그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는 그 성장률이랑 이게 그 인버스 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반려동물 숫자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돈은 그만큼 많이 쓰는 시점이 있어. 왜 그런 거 하면은 반려동물이 이제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나의 가족의 일부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음, 친구들을 우리 가족들을 케어하듯이 돈을 많이 쓰면서 케어를 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음. 변곡점이 우리나라 시작이 됐어. 작년 통계를 됐어? 보면은, 그 반려동물의 그 시장의 그로스 레이트보다 개체수가 올라가는 게 더 낮아. 그러니까 일단 개체수 올라가는 게 꺾였어. 근데 그 스pen딩은 그만큼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구려 제품만 사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애기는 좀 좋은 거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메스티지 시장이 되게 클 거거든. 그게 이제 가속화되고 음, 있어. 그래서 이쪽 플레이어들이 뭐 브랜드를 잘 하거나 아니면 되게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플레이어들이 되게 크게 뜰 거야. 음. 어. 아니, 뭐, 이런 거 아시는 분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이 뭐 아는 거랑 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쵸. 비디오 커머스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전반적으로 지금 동남아시아 쪽이 이커머스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덜 발달했는데, 얘네가 아무래도 제일 큰 이커머스인 라자다가 알리바바에게 먹힌 이후로 되게 알리바바에서 워킹했던 것들을 여기로 많이 데려오려고 하더라고. 그치, 그치, 그, 그치, 그치. 그 대표적인 얘가 이제 비디오 커머스인 것 같아. 얘네가 무슨 되도 않게 갑자기 막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을 미는 거야. 사람들한테. 근데 뭐, 모르겠어. 정말 사람들이 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게. 다음으로 VC를 하시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본인 사업도 해보시고 싶으지 않으신지 해요. 후에 창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지, 있다면 어느 음. 쪽일까요?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되는 토픽이지 않을까, 앨리스? 뭐 VC 관련? 답변을 해야 되면, 네, 답변을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뭐, 길어지면 다음에 하시죠. 네. 일단은 저는 안 할 거고요.
그 이유는 다음번에. 아, 예고편 잘 던지는데? 네, 떡밥. 안 할 거고, 네, 왜 안 하는진 다음번에. 네, 다음번에. Stay tuned. 맞아, 어. 이런 느낌. 아, 재밌었다. 우리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 랩업을 하자. 아, 2시간이 됐구나. 네, 음, 해주시죠. 어, 오늘 어떠셨나요? 아, 이렇게 던진다고? 아, 어, 저는 일단 앨리스랑 얘기하는 건 너무 재밌고, 앨리스는 되게 저한테도 영감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얘기로 오랜만에 나와서 또 재밌었고, 그리고, 네. 제가 했던 경험, 되게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보신 분들이나 보실 분들이 좀 더 잘 의사결정을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